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3시간 만에 내란 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한남동 관저에서 쫓겨났는데요. 쫓겨난 그가 향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윤석열과 김건희는 국가중요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무려 일주일을 버텼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축내며 파면된 권력이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파렴치합니다. 그동안 관저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야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매일같이 만찬이 이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7일 밤늦게까지도 고별 식사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 대통령실 소속 조리사들까지 동원됐습니다. 자리에서 쫓겨난 자가 여전히 관저를 연회장처럼 활용한 건데요. 특권을 내려놓지 못한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런데 특권에 집착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오는 월요일로 예정된 내란 재판 공판기일에 윤석열 측이 법원에 한 가지 황당한 요청을 했습니다.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용히 들어가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요. 전직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입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요청은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그럼에도 법원은 탄핵 직후라는 점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결정인데요. 내란 피고인에게까지 특혜가 주어지는 현실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면 이후에도 특권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윤석열의 집착이 그대로 드러났는데요. 그 본질은 끝까지 권력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인 국민은 이미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분명한 뜻을 밝혔는데요. 윤석열은 자리에서 쫓겨나고도 권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관저에서의 버티기와 마지막까지 이어진 특혜 요구는 윤석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인데요. 마지막까지도 국민을 우롱한 내란 수괴에게 더 이상의 관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분명한데요. 법적 책임을 묻고 권력을 남용한 그 죗값을 단호히 심판하는 일입니다. 말문이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파면된 지 일주일 만에 윤석열은 마침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갔는데요. 그런데 이 장면은 마치 나라를 구한 개선 장군이 귀향하는 것처럼 연출됐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포옹까지 하는 모습은 파면된 대통령의 퇴장이 아니라 대선에 승리한 자의 퍼레이드처럼 보였는데요. 윤석열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앞으로도 사저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비쳤습니다. 나라를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는 말은 국민 전체를 향한 다짐이 아니라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였는데요. 더 기막힌 건 김건희의 등장입니다. 12.3 계엄 이후 모습을 감췄던 김건희는 너무도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 지지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부부가 쌍으로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모습인 거죠. 윤석열은 이날도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데요. 대신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관저 앞을 지켜줬다는 망언을 내놨습니다. 내란을 선동한 본인이 마치 자유의 투사인 양 행세하는 그 뻔뻔함은 듣는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은 분명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히는 것.
그러나 그는 끝내 그 어떤 반성의 말도 내놓지 않았는데요.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을 대통령이라고 착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차량에서 내려 관저 입구로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며 세리머니를 벌이는 모습은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는데요. 그 모습은 마치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을 연호하는 장면과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게 참담할 따름인데요. 김건희는 계엄령 선포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몸이 안 좋다는 와병설, 체중이 부쩍 줄었다는 건강 이상설이 돌았지만 실제 모습은 너무도 건강해 보였는데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이 부부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나라를 내란으로 몰고 간 책임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활보하는 현실은 그 자체로 헌정 질서에 대한 조롱인데요. 국민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금요일 퇴근 시간, 서울 도심의 모든 차량이 통제된 가운데 윤석열의 귀향길이 시작됐는데요. 17분 만에 서초동 자택에 도착한 그는 그곳에서도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초라한 귀환을 마무리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로지 지지자들만 챙기는 후안무치한 태도였는데요. 파면당한 대통령의 마지막 행보가 이렇게 뻔뻔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국민의 자존심은 철저히 짓밟혔습니다. 윤석열은 당분간 서초동 자택에 머물겠지만 경호 문제와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제3의 거처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자가 결국 법의 심판 앞에 무너졌지만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은 지규현 판사의 석방 결정이었는데요. 그의 판결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막힌 장면을 국민은 보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한데요. 윤석열과 김건희, 이 부부가 저지른 내란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단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뿌리부터 흔들릴 텐데요.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가 지금도 되살아나고 있는 이 순간 윤석열의 귀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내란의 연장이며 대한민국 역사에 또 하나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쫓겨나는 순간까지도 윤석열은 정치쇼를 멈추지 않았는데요. 국민의 눈앞에서 마지막까지 연출된 장면을 남겼고 떠나는 길조차 기획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11일 오후 5시 10분쯤 윤석열은 한남동 관저를 떠났는데요. 그동안 그를 지키던 경찰 저지선도 사라졌고 지지자들의 아우성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통제됐던 도로는 시민들에게 다시 열렸고 그 자리를 대신한 건 정막뿐이었는데요. 하지만 윤석열이 차량에 내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순간 눈에 띄는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그건 가장 앞줄에 배치된 각 대학교의 점퍼를 입고 있는 청년 지지자들이었는데요. 윤석열은 이들을 한 명 한 명 직접 껴안았고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었는데요. 청년 지지자들이 등장한 그 순간부터 이건 철저히 기획된 장면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유튜버들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윤석열 측은 지지자들의 연령을 골라서 배치했는데요. 50대 이상은 입장할 수 없고 20대 중에서 인사하고 싶은 사람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확인됐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조직적 기획이었는데요. 청년 지지자들만 곤란해서 앞줄에 세우고 윤석열이 그들과 눈물의 포옹을 나누는 장면을 연출한 겁니다. 한마디로 관저 퇴거 현장을 정치적 퍼포먼스로 연출한 건데요. 그 핵심 도구로 청년들이 이용된 거죠. 이 장면은 즉흥적으로 벌어진 상황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정치 공작이었는데요. 국민 앞에서 마지막 이미지를 청년과의 감동적인 이별로 포장하려 한 겁니다. 윤석열은 관저 퇴거라는 사실조차 정치적 무대로 사용했는데요. 대학생들을 동원하고 청년 지지자라는 타이틀을 덧씌운 채 기획된 작별 연출을 만든 거죠. 청년들을 방패막이처럼 내세워 본인이 2030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국가 지도자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겁니다. 차량에 탑승한 뒤에도 윤석열은 연출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도로 진입 전까지 차량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췄고
창문을 내린 채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갔는데요. 금요일 퇴근 시간대 서울 도심은 극심한 혼잡에 빠졌고 차량 통제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윤석열은 마지막까지도 민폐를 끼쳤는데요. 관저를 떠나는 길조차 국민을 괴롭히는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얼마나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라했습니다. 탄핵 이전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아침부터는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구호만 들렸는데요. 극우 커뮤니티에서는 서초동까지 인간 띠를 만들자고 선동했지만 현실은 한남동 담장도 넘지 못한 짧은 줄 하나였습니다. 숫자도 기세도 윤석열의 영향력도 모두 꺼져가고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이날 가장 후련해한 건 다름 아닌 한남동 주민들이었습니다. 관저 인근 상인들과 학부모들은 이제야 살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등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무실까지 들리던 집회 소음에서 해방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130일 만에 그 불안과 소음이 사라진 건데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윤석열은 파면됐고 관저에서 쫓겨났는데요. 마지막 인사까지도 정치쇼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그 쇼의 중심엔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기획된 청년 포옹 퍼포먼스는 사실상 윤석열 퇴장의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더 이상 이런 연출에 속지 않는데요. 윤석열의 쇼는 끝났고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청년을 도구로 삼고 국민을 속인 마지막 퍼포먼스에 개어이가 없는데요. 윤석열의 쇼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윤석열은 자숙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국민의힘은 내란 추종을 중단하십시오. 파면된 내란숙의 윤석열이 일주일간의 무단 점거를 끝내고 조금 전 관저를 떠났습니다. 국민과 국회, 헌법에 의해 파면된 윤석열은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나 반성도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대통령인 줄 알겠습니다. 파면 이후 윤석열은 자숙은커녕 대선 주자들을 줄 세우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왔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무단 점거한 채 무의 도식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민은 파면된 내란 수계 주제에 뻔뻔하게 상황 노릇을 하려던 윤석열의 후안무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저에서도 이런 행태를 반복한다면 그 죗값은 더욱 무거워질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이 해야 할 일은 자숙하고 참회하며 겸허히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경고합니다. 윤석열의 관저 정치와 함께 국민의힘의 내란 추종도 막을 내려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윤석열과 결별하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에게 매달리며 내란의 그림자를 쫓아다닐 셈입니까? 내란 수계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국정을 맡겨달라고 하다니 국민이 우습게 보입니까? 내란 수계의 관저 농성이 끝난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이 발붙일 곳은 없습니다. 끝끝내 내란의 그림자를 추종하는 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뿐입니다.